저희 채널A가 사고 당시와 직후에 이태원 골목길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119에 신고되기 10분 전부터 인파는 움직이지 못한 채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태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고 5분 전 상황입니다. 119 신고가 들어오기 전 오후 10시 5분 골목길보다 폭이 넓은데도 인파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꽉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첫 신고가 들어왔던 10시 15분 같은 각도의 CCTV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할 뿐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한 상황입니다. 골목길에서 70m 떨어진 또 다른 골목길입니다. 첫 신고 30분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처럼 빈틈을 찾기 어렵고 사람들도 떠밀리듯 움직입니다. 인파가 파도치듯 떠밀리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 회장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CCTV 화면을 사고 전후에 직후의 화면을 입수했는데 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몇 분 후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가려는 지금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들이 전부 상실될 이런 상황이 있는 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저기에 관리 요원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외국 그 홍콩이나 이런 그 축제 같은 최근의 축제도 영상으로 보니 저런 곳에 보면은 한두 명씩 꼭 이렇게 관리인들이 포함이 돼서요. 깃발로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현실, 엊그저께 현실을 보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리 요원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빽빽히 빼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이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네.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밀어라는 목격담과 진술에 대해서 경찰은 CCTV를 분석 중입니다. 경찰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길은 매우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폭은 3.2m.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는 원래 도로폭이 4m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때문에 원래 도로폭보다 더 좁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사 피해가 더 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호텔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놨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좁은 골목길, 호텔 불법 건축, 주점 테라스 무단 중축, 헬로윈 행사 전 임시 부스까지 불법 설치. 해밀턴 호텔이 보행자 안전위에 4m 이상이어야 하는 골목길을 3.2m로 좁게 만들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에 대피 공간이 줄어들어서 병목 현상이 가중됐다. 병의 목, 유리병의 목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에서 차량이나 인파들은 더욱더 빽빽하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김승희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4m 정도의 폭이 되는 이제 그 골목인데 그 해밀턴 호텔 측에서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한 0.8m 정도 이렇게 도로 쪽으로 테라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날이 굉장히 이제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임시 뭐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까지 놔가지고 그 골목이 원래는 4m 정도 돼야 되는 게 훨씬 더 줄어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골목으로 진입하는 곳은 한 5.5m 되는데 4m로 줄어드는 것도 병목 현상인데 그거보다 더 줄어드는 3.2m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꽉 끼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구청 측에서 이 불법 개조한 것을 적발을 해서 시정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해밀턴 호텔 측이 이거를 시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평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이 몰리지 않는 때에는 이게 뭐 별 문제 있겠어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사고가 나기로 작정하면 이런 식의 것 아주 별 생각 없이 했었던 이러한 행동들이 아주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복도에 물건 같은 거 막 내놓는데 이게 다 소방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평소엔 아무렇지도 문제가 않다가 화재 같은 것들이 날 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참사에 이 해밀턴 호텔 측의 어떤 책임이 작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규 회장님, 물론 지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불법 건축, 호텔 측의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 그 골목에서 참사가 발생한 곳은 아닙니다. 다만 이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길과 이어지는 길인데 인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윗단의 골목길로부터 사람들이
사고 현장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밑에 이태원역에서 이제 또 올라가는 현상인 네. 건데 저 위에 골목에서의 어떤 불법 건축물과 이 사고 현장에서의 더욱더 빽빽했던 현상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인과관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 입장에 보면은 정말 저런 거 보면 화나요. 사고는 어떤 중대한 큰 잘못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쌓여서 대형 참사가 나는 것이거든요. 예, 저 요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안전 제도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 않아요. 조항 하나 따져보면. 그런데 그 조항과 현실을 따져보면 정말 후진국형이에요. 저 정도 되면 철거를 지시했고요. 지금 제도상으로. 철거 안 되면 이건 영업 정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도가. 네, 근데 현실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잖아요. 대목을 위해서 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이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큰, 뭐 중요한 아주 거대한 이런 것을 잘 해야지, 그걸 불법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그 위반하지 않는 기본을 규정했을 때, 하나를 규정했을 때가 쌓이면 대형 참사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파가 더 몰려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 병목 현상. 그러니까 윗단에서부터 위쪽의 길이 이제 좁아져서,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대피할 공간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김관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호텔 측의 법적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 참사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이고 조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찰이나 지자체의 어떤 안전 불감증,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러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저 상황에서 어떤 저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과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인가, 이게 원인을 제공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합적 요소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나 그런 걸 물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처음에 이 참사가 났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우발적인 것이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다. 또 뭐 해밀턴 측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애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 요소를 작용해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에 있어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의 어떤 원인 제공에 있어서 일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느냐, 아니면 애견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추후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것은, 아까 미러미러한 그런 여러 명의 시민들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을 얘기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은 뭐 구청이나 경찰관과 관련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냥 과실치사나 치상죄가 될 것인지가만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다. 네. 그런가 하면 김경호 교수님, 안타까운 소식인데 사망자가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중상자분 중에서 결국 치료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케이스 같은데, 지금 남은 중상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현장에서 이제 큰 손상을 입고, 또 아니면 심정지가 왔다가 전신 순환이 회복돼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2차적인 치료 과정 중에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언제든지 사망 위험성이 있고요. 또 이제 심장은 뛰고 있지만 다른 장기는 이미 손상이 많이 돼서, 특히 이제 뇌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적거나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고요. 또 심장은 뛰지만 콩팥 기능이나 다른 장기가 함께 손상이 됐다면은 나중에 결국은 어떤 폐혈증이나 감염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계신 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